탐진쌤의 수학의 나침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부등식 강의의 2부 시간입니다. 절대 부등식과 조건 부등식. 절대 부등식이란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 되거나 항상 거짓이 되는 부등식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서 조건 부등식은 때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부등식인데, 우리가 부등식을 푼다는 것은 조건 부등식을 참이 되게 하는 x의 범위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절대 부등식은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x 플러스 6은 3x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자, 여기 좌변의 1차항과 우변의 1차항을 보면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x와 3x는 x값이 양수가 되든 음수가 되든 0이 되든 3x는 항상 3x와 같겠죠. 자, 그런데 좌변에는 6을 더해주고 우변에서는 5를 뺍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더 클까요? 당연히 좌변이 크겠죠. x가 양수가 돼도 음수가 되어도 0이 되어도 항상 좌변이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 되는 절대 부등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절대 부등식을 보통 부등식과 똑같은 요령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변에 있는 3x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3x 마이너스 3x는 자, 마이너스 5는 우변에 그대로 있고 6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자, 좌변에 x를 묶으면 3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11보다 크다. 그래서 0 곱하기 x는 마이너스 11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자, 0 곱하기 x는 바로 0이 되지만 일단 원래 x가 있었던 쪽이니까 0 곱하기 x라고 일단 적어 놓겠습니다. 자, 여기에 x에 양수가 되든 x가 양수가 되든 음수가 되든 0이 되든 0하고 곱하면 그 결과는 항상 0이 됩니다. 그리고 그 0은 마이너스 11보다 항상 큽니다. 그러니까 x자리에 어떤 수가 와도 이 부등식은 항상 참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1차항의 개수가 0이 되는 걸로 봐서 1차항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건 1차 부등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인데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x의 절대값이 20보다 작다. 그 다음에 x의 절대값이 30보다 크다. 하나는 작은 형태, 하나는 큰 형태가 되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지는지 알아봅시다. 자, 먼저 절대값이란 어떤 수가 0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x의 절대값이 20보다 작다. 이 말은 x가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20보다 작다. 이런 뜻이죠. 자, 수직선상에 가운데 0이 있는데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20인 숫자는 플러스 20하고 마이너스 20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20보다 작기 위해서는 20보다도 작아야 되고 마이너스 20보다는 커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마이너스 20보다 크고 20보다 작은 범위에 있는 이 빗금진 부분에 있는 숫자들이 바로 절대값이 20보다 작은 숫자들의 모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어린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인데 자꾸 집 밖에 나가서 놀려고 합니다. 부모님들은 걱정이 되기 때문에 나가서 노는 걸 허락하지만 집에서 너무 멀리 나가지 말라. 그래서 집에서 20m 이상은 떨어지면 안 된다. 20m 이내에서 놀아라. 이런 조건 하에서 밖에서 노는 걸 허락했다고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아이가 0이 집이라고 할 때 20m, 이쪽으로 20m 떨어진 거리 안쪽에서만 놀아야 되니까 이 빗금진 부분에서 놀아야 되겠죠. 그래서 부등식으로 해를 표현해 보면 x는 마이너스 20보다는 크고 20보다는 작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x의 절대값이 30보다 크다 그러면 자, 가운데 0이 있는데 x로부터 30이 떨어져 있는 숫자는 플러스 30과 마이너스 30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30보다 크려면 더 멀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30보다 더 크면 클수록 0으로부터 멀리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보다 더 작아야 0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와 같이 이 양쪽 부분이 바로 절대값이 30보다 큰 영역입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집에서 어른들이 모여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집에서 아이들이 아주 시끄럽게 떠들면서 놉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이야기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아이들한테 지금 어른들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니까 밖에 나가서 놀아라. 나가더라도 집 근처에서 놀지 말고 집에서 30m 이상 떨어져서 놀아라. 이런 주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 0이 집이라고 할 때 30보다 더 멀리 나가야 되니까 30보다 더 커야 되고 마이너스 30보다 더 작아야 집으로부터 더 멀어지겠죠. 그래서 이 부등식 해는 자 x는 마이너스 30보다 작거나 x가 30보다 더 크다. 자, 그러니까 이 작은 수인 마이너스 30보다는 더 작고 큰 수인 30보다 더 클 때 이게 바로 절대값이 30보다 클 때 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등식의 연산인데 x의 범위와 y의 범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더하기인데 그러면 x 더하기 y의 범위를 구하는 거죠. 빼기는 x 빼기 y의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더하기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x가 남자이고 y가 여자인데 자, 남자 중에는 재산이 7억인 사람부터 2억인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여자들은 1억에서 5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x와 y가 결혼을 하는데 가장 부자인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돈 많은 사람끼리 결혼할 때가 가장 부자가 되겠죠. 그래서 7과 5를 더하면 12가 되고 7의 등호가 있고 5의 등호가 있으니까 등호를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제일 가난한 부부는 2억을 가진 사람과 1억을 가진 사람이 결혼하는 경우겠죠. 2와 1을 더하면 3이 되는데 2에는 등호가 있고 1에는 등호가 없으니까 등호를 붙이지 않습니다. 둘 다 등호가 있을 때만 등호를 붙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x 플러스 y의 범위는 3보다 크고 1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빼기인데 빼기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x는 보통 학생들인데 용돈을 2,000원 가지고 있는 학생부터 7,000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있다. y는 불량 학생인데 불량 학생 중에는 다른 학생으로부터 한 번에 5,000원씩 빼는 학생부터 1,000원을 빼앗는 학생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x 빼기 y가 그래도 가장 좋은 상황은 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학생이 돈을 제일 조금 빼앗는 학생을 만나는 경우죠. 그래서 7에서 1을 빼면 6이 되는데 7에는 등호가 있고 1에는 등호가 없으니까 등호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최악의 경우에는 돈이 제일 적은 학생이 돈을 제일 많이 빼는 학생을 만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2에서 5를 빼면 마이너스 3이 되고 2에 등호가 있고 5에 등호가 있으니까 여기도 등호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x 빼기 y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입니다. 자,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고 y는 마이너스 7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은데 x는 양수이고 y는 항상 음수죠. 그러면 x 곱하기 y는 그 결과는 항상 음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음수가 크기 위해서는
절대값이 작아야 되죠. 그래서 절대값이 작은 수 2와 마이너스 3을 결합시키면 가장 큰 수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이 가장 큰 수가 되는데 2에 등호가 있고 마이너스 3에 등호가 있으니까 등호를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경우는 음수기 때문에 절대값이 크면은 작아지죠. 그래서 절대값이 큰 수 6과 마이너스 7이 결합하면 제일 작아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2가 되는데 6에는 등호가 없고 마이너스 7에도 등호가 없으니까 등호가 안 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누기인데 나누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근데 곱하기와 마찬가지로 x 나누기 y를 하면 그 부호는 항상 음수가 됩니다. 자, 음수가 되면서 크기 위해서는 절대값이 작아야 되죠. 근데 이게 분수 형태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작기 위해서는 자, 분자의 절대값은 작아야 되고 분모의 절대값은 커야 됩니다. 자, 근데 분자에는 x가 오죠. x값 중에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는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에는 2가 오고 분모에는 y가 오는데 절대값이 커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y값 중에 절대값이 큰 수 마이너스 7이 옵니다. 마이너스 7. 자, 그런데 2에는 등호가 있고 마이너스 7에는 등호가 없으니까 등호를 안 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수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절대값이 커야 되죠. 절대값이 크기 위해서는 분자가 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모는 작아야 됩니다. 자, 분자에는 x가 오니까 x값 중에 절대값이 가장 큰 수 6이 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분모에는 y가 오는데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 마이너스 3이 오면 됩니다. 마이너스 3. 자, 근데 6에는 등호가 없고 마이너스 3에 등호가 있으니까 한쪽에 등호가 없으니까 등호를 안 붙입니다. 자, 그래서 x 나누기 y의 범위는 이제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x 나누기 y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7분의 2보다는 작다. 이게 바로 x 나누기 y의 범위입니다. 이 나누기의 범위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처럼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분모 분자의 절대값이 큰 수가 와야 되는지 작은 수가 와야 되는지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풀어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연습을 해서 나누기까지 완전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곱하기 나누기까지 공부를 하면 거의 고등학교 수준의 부등식의 연산을 공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립부등식입니다. 연립부등식이란 1차 부등식 2개를 묶은 한 쌍의 부등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연립방정식과 연립부등식의 차이가 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연립방정식은 방정식이 두 쌍이 묶이면 문자도 두 가지가 나오고 세 개의 방정식이 묶이면 문자도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연립부등식은 부등식이 두 개가 묶이든 세 개가 묶이든 문자는 여전히 x 한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립방정식보다 푸는 방법이 조금 쉽다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연립부등식을 푸는 방법은 먼저 1차 부등식의 해를 각각 구합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에 나타내 보고 공통된 부분을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연립부등식의 해를 수직선에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등식은 x는 6보다 작다. 그 다음에 부등식은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데, 자, 수직선상에 마이너스 3이 이쪽에 있고, 6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x가 6보다 작다. 그러니까, 색을 칠하면 안 되고, 작다니까 왼쪽으로 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등호가 붙어 있으니까 색을 칠해주고 크다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죠.
자, 수직선 두 개를 나타내는데 두 개가 동시에 지나가는 영역이 눈에 보이죠? 이 부분이 바로 연립부등식의 해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모아서 써주면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x는 8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 8이 있는데 5가 왼쪽에 있고 8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색을 칠해주고 오른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5보다 작다는 등호가 없으니까 색을 칠해주지 않고 왼쪽으로 갑니다. 자, 그럼 이 두 수직선이 겹치는 부분이 없죠? 그러면 이 연립부등식 해는 없다고 합니다. 해가 없다. 자, 이상으로 부등식 강의 2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